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동명사입니다. 자, 일단 동명사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동명사는 제목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동명사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쓰기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그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한국말 해석이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진을 찍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 것. 자, 사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전에 사진을 찍는 것이라는 단어인 명사가 사전에 있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동사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Take pictures. 자, 그럼 얘는 원래 있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법을 적용해서, 동명사라는 문법을 적용해서 여기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taking pictures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taking pictures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그 품사가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명사라는 애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동사 원형이 ing 형태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명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자, 당연히 명사니까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자, 요거는 예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자, 첫 번째,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taking pictures 해서 동명사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사진을 찍다 해서 ing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라는 명사가 됐고, 문장 전체에 주어 자리, 즉 이 동사보다 앞에 쓰여서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명사니까 주어를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동사를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찍는 것이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셀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단수 취급한다 이거죠.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여기에 taking pictures에 얘가 복수로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를 보고서 아, 얘가 R이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무조건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 단수 취급해줘 라고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두 번째 예문. 자, 원래는 write a popular novel이었어요. 자, 인기 있는 소설을 쓰다 라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사전에는 인기 있는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문법을 활용해서, 동명사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동사에다 ing를 붙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명사의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인기 있는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에 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is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인 is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예문 두 가지를 봤습니다. 두 번째, 동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어는 1번, 2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이 영어에서 목적어라는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목적어는 두 개예요. 두 개.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목적어는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 자,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보통 타동사라고 부르죠. 그 타동사 뒤에 보통 을로 해석이 되는 여기에 오는 목적어를 대부분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지 증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for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I를 쓰나요? 아니면 소유격에 해당하는 my를 쓰나요? 아니면 목적격에 해당하는 me를 쓰나요? for I, for my, for me. 뭐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당연하죠. for me죠. for me죠. 왜요? 그 이유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어 그러면 지금까지 1번만 알고 계셨다면 2번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목적어다 라고 인식을 확장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동사, 즉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의 목적어인 1번과 전치사의 목적어인 2번 두 가지를 모두 의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여기에 draw cartoon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rawing 하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draw cartoon이겠죠. 그럼 draw cartoon은 원래는 만화를 그리다 라는 동사 표현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만화를 그리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문장에서 I am good at 나는 잘합니다. 유능합니다. 능통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앞에 전치사인 at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는 애가 목적어로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drawing cartoons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개의 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앞에 동사가 있어요. 즐기다 라는 동사, 꺼리다 라는 동사, 끝마치다 라는 동사. 이 동사들은 모두 지금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무엇을 즐기는지, 무엇을 꺼려 하는지, 무엇을 끝마쳤는지. 그래서 각 세 개의 예문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 하나씩을 다 면면히 들여다보면 원래는 동사 표현인 swim in the lake였어요. 호수에서 수영하다였다고요. 자, 근데 목적어는 명사가 해야 되니까 원래 동사였던 애를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서 수영하는 컷이라는 명사로 바꿔서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라는 동사였는데 나는 여기다 목적어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적어에 쓰고 싶다는 건 명사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ing를 붙여서 getting up early 라는 일찍 일어나는 컷의 의미로 목적어로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do his homework이었어요. 원래는 그의 숙제를 하다 라는 동사 표현이었죠. 근데 여기다 ing를 붙여서 그의 숙제를 하는 컷이라는 목적어의 명사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명사는 어떤 애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것의 의미의 명사로 바뀌게 되고, 자, 명사가 됐다라는 건 앞서도 말했지만 어느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어. 자,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다. 이상하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다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에 ing가 붙어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바꾸어 쓰기. 방법은 간단해요. 동사에다 ing만 붙여주면 걔는 바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되고,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쓴다. 자, 주의해 줄 점은 주어 자리에 쓸 때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된다.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나오는 ing형 만들기는 이건 초등학교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모르고 계셨다라면 많이 반성을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셀프 스터디를 하시는 영역으로 갈게요.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동사가 있을 때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지금 방금 배운 동명사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써야 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투부정사랑 쓰는 동사들은 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련된 미래지향이면서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want, hope 이런 것이 보통 여기에 속하죠. 자, 반면에 동명사를 반드시 뒤에 써야 되는 애들은 반대 개념으로 과거를 좀 지향하고 느낌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가져요. 부정적인 뉘앙스. 자, 과거를 지향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거이면서 부정적인 뉘앙스, 예를 들면 뭐 avoid, 뭔가를 싫어서 회피하는 거죠. 그런 느낌. 이런 애들이 보통 동명사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커다란 갈래에 딱 들어맞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명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애들을 따로 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를 암기하세요. 얘네를 암기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투부정사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해요. 자, 두 개를 다 외우기보다는 동명사를 외워서, 왜냐면 동명사가 훨씬 더 예외적이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명사를 다 외워버리고 그 외에 내가 외운 거 외에 나머지는 투부정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문제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막 어드미티, 컨시더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미필기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잠깐 화면 멈추시고 얘랑 똑같이 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동명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애들이 주로 써요. 자, 즐겨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즐거웠어. 근데 점점점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하기 싫고
결국에는 멈추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돼요. 자, 맨 처음에는 즐겨요. 자, 즐긴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enjoy 동명사를 쓰죠. 자, 즐기다 보니까 계속 하게 돼. 계속 연습하게 되고 keep 계속 유지하게 돼. 그 다음에 연습도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잘 가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아우, 힘들어.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말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뭔가 심사숙고를 하게 돼요. 이 심사숙고하다라는 consider 또 동명사를 써요. 자, 그러다가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피하게 돼요. 회피하고 꺼리게 돼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avoid, mind. 자, 그러다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랬지만 이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거부하게 돼요. 부정하다, 거부하다, deny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deny의 반대말,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 admit도 역시 동명사를 써요. 동명사를 써요. 알겠나요? 자, 얘들 추가해주세요. 얘도 알겠죠? 그 다음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나 하루만 있다 할게. 내일 할게. 일주일 뒤에 할게.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뒤로 미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하다인 delay, postpone, 그 다음 두 단어 수거인 put off 다 동명사를 써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가냐? 나 싫어하고 dislike해요. dislike도 동명사를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반대말인 좋아하다라는 like가 있잖아요. 근데 이 like는 dislike는 동명사만 쓰는데 이 like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양방으로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 애예요. 참고로 like와 dislike가 다르다. dislike는 동명사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자, 그만 하던 거 멈춰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해. 포기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단계. 자, stop, quit. 자, 여기까지만 끝마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finish. 포기할 거야. give up. 같은 표현인 give up이랑 같은 표현인 abandon. 이런 애들 다 동명사를 써요. 이런 애들이 다 동명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이 라인으로 다 외웠을 때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들 중에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따로 지정해주고 싶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imagine이 있어요. 두 번째 suggest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imagine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상하다고 suggest는 제안하다죠. 이 의미가 오히려 투부정사랑 더 어울려 보여요. 상상하는 거 당연히 앞에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제안한다는 거 당연히 앞으로 뭘 하자고 제안을 하는 미래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꼭 투부정사 같은데 동명사를 쓰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닥치고 외워주세요. 닥치고 외워주세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imagine과 suggest 정도까지를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웬만한 시험에서는 거의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동명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이형식 감각동사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자, 얘네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애인데 학생들 중에 감각동사가
이형식 동사인 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온 길에 우리 하단에 보면 공간이 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이형식 구조를 한번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이형식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충 설명하는 건 주어를 보충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격 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쓰이는 보어를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보어를 할 수 있는 품사를 모르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명사와 형용사.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보어 자리에 오는 건 명사와 형용사이다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렇게 뒤에 보어를 써야 되는, 주격 보어를 써야 되는 이형식 동사들이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국말로 그걸 이제 의미로 구별을 해보면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군이 있고, 그 다음 어떠한 상태가 상태이다. 그 상태가 뭐 지속, 유지 이런 느낌, 지속되다, 유지되다 이런 느낌의 군이 있고,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번 내신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형식 감각동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상태가 되다에 해당하는 이형식 동사,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become, get, grow, go, run, turn, learn, fall, come 정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네를 이미 뜻을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go 같은 경우는 가다, turn 같은 경우는 돌다, run 같은 경우는 달리다, fall 떨어지다, come 오면 오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뒤에 보어를 쓰게 되는 이형식 동사 자리,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얘네의 뜻은 모두 다 되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얘네 뒤로 뒤에 뭐가 오게 되면, 보어가 오게 되면 얘네의 의미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미를 버려버리시고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떠한 상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바로 MREG의 비동사죠. 그죠? 그 다음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keep, remain,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머무르다 라고 알고 있는 stay가 뒤에 보어를 쓰는 이형식 구조가 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 뒤에 보어가 오게 되면 얘네 해석은 어떠한 상태이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방금 본 것처럼, 방금 표 위에 있는 것처럼 감각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감각동사들이 look, smell, sound, taste, feel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감각동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제일 예외가 많습니다. 이 감각동사는 조금 이상한 애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뒤에 이렇게 보어가 오는데, 이 보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 둘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보어가 명사여도 되고 형용사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감각동사의 보어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감각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면 반드시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like라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이미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각 동사 뒤로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반드시 전치사인 like를 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It sounds like a good idea. 자,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사를 쓸 때는 like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보어는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예문을. 자, he looks. 자, 보어 자리에 happy냐 아니면 happy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들은 얘를 해석해서 풀면 그는 보입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사인 happy를 고르고 싶어져요. 하지만 방금 배웠듯이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 반드시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된다. 자, 보어를 할 수 있는 건 형용사이지 부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happy라는 행복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해석이 이상하죠. 그는 보인다, 행복한. 행복하게 보인다가 더 어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어 자리에 부사를 고르게 되면 여러분들 부사는 100%의 수식어예요. 자, 수식어는 지워도 상관없는 말이라는 거죠.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해필리를 고르면 어떻게 대답한 거랑 똑같냐? 저 얘네 없고 여기에다 마침표를 찍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사를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감각동사의 의미를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게 보이다, 이 하게 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look 하면 뭐뭐 한 상태로 보이다. 그래서 뭐뭐 한이라는 의미로 뭐뭐 한 상태로 보이다. 뭐뭐 한 맛이 나다. 이게 형용사를 쓰게끔 뭐뭐 하게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자꾸 부사를 골라서 틀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 한 냄새가 나다. 사운드도 뭐뭐 한 소리가 들리다. 뭐뭐 한 소리가 들리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쓸 수 있는 뜻으로 얘네의 뜻을 외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들을 하나씩 볼게요. These apples look delicious. 자, 이 사과들은 맛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의미가 맛이 있는. 근데 이거를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 사과는 맛이 있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더 어울려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가 부사를 고르는 순간 얘를 지워도 상관없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 볼게요. This ice cream tastes sweet.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은 달콤한 맛이 난다. 달콤하게라고 하지 말고 달콤한 맛이 난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를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This bread smells good. 이 빵은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야지 일단 well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사니까. 그죠? 그 다음 The music sounds great. 자, 이 음악은 멋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자꾸 의식할 수 있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의 뜻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사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라고 의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동사 관련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를 썼을 때 여기에 like를 써야 한다와 그 다음 절대 보호 자리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형식 감각동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 학습. 이번 강의는 중2 능률김 레슨 1입니다. 자, 본문의 제목은요, All About Selfies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셀피 하면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셀카죠. 그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 그래서 셀피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목입니다. 자, selfie fact. 셀피에 대한 사실. 가보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selfies? 자, 우리가 뭐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죠.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자, 너 셀피, 즉 셀카에 관심 있어? 자, you probably like. 너는 아마도 좋아할 거야. 자, 뭘 좋아하냐? 자, 목적어 자리에 to first selfies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제가 이번 동명사 핵심 문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like라는 애는 뒤에 동명사를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써도 그 의미가 같은 애라고 그랬죠. 그러면 to post selfies는 posting selfies로 바꿔서도 괜찮죠. 그죠? 하지만 like의 반대말인 dislike는 동명사만 써야 한다라고 문법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 probably like. 너는 아마도 좋아할 거야. post. 게시하는 거죠. 사진을 게시하는 거. 그래서 to post selfies. posting selfies. 똑같은 말이죠. 어디에? social media. 자, SNS 같은데 게시하는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자, but.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How much do you know? 너 얼마나 많이 아니? 셀피에 관해서. 자, 여기에 much를 썼어요. 자, 네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man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자, 여기에 몇몇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here 혹은 there 라고 하는 유도 부사 문법용으로는 문장을 유도할 뿐이지 아무런 이제 별다른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사예요. 자, 이렇게 부사가 먼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 동사, 주어의 어순. 어떻게 이루어져요? 도치가 이루어지죠. 도치.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유도 부사인 here나 there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interesting에 ing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interest, be interested. 자, 여기에는 pp가 있었어요. 자, 얘는 pp,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ing, 현재 분사. 자, 차이점이 뭐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 그쵸?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라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죠. 자,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자, 이 사실들이 흥미를 주는 거죠. 흥미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의 개념이 되는 거죠. 반면에 네가 흥미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당한 거죠. 그래서 얘는 ed, 얘는 ing. 이거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셀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로버트,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요, 툭 찍었대요. 뭐를요? The world's first selfie.
자,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셀카를 찍었대요. 언제요? 1839년에. 자,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과거 시제로 나와 있죠. 그 다음, self became a new word. 자, 셀피는요, 신조어가 되었어요. 자, 어디에서? in dictionary, 사전에 등재된 신조어가 된 게 2013년. 역시 명백한 과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역시 일과 핵심 문법, 이형식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이 become은 이형식 동사고, 그러면 그 뒤에는 보어가 와줘야 되죠. 그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도 되고 회용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a new word라는 명사가 보어로 와 있는 그런 구조죠. 그 다음 세 번째, the birds 알들린이라는 사람이요, took, 역시 찍었대요. 첫 번째 우주 셀카를요, 1966년에. 역시 또 명백한 과거 시제 시점이 나와 있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어 있죠. 됐나요? 1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은 셀피 survey가 나와 있네요. survey. 자, 이 survey라는 단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필수 어휘고요. 설문조사 라는 뜻이죠. 자, 제목이, 자, 셀피에 관한, 즉 셀카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일과의 핵심 문법인 동명사가 주어인 구조, taking selfies, 원래는 take selfies겠죠. 그래서 셀카를 찍다 해서 셀카를 찍는 것이라는 동명사, 명사가 됐고, 그게 문장 전체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셀카를 찍는 것은 뭐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동명사가 주어면, 자, 문법 수업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된다?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얘가 단수 동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is를 are로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냐? 이 바로 앞에 selfies가 복수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셀카를 찍는 것, 셀피를 찍는 것은 일부입니다. 자, 어디의 일부냐? daily life, 일상생활의 일부예요. 자, 누구한테? For many teens, 많은 10대들한테. 자, 여기 복수명사 S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many가 돼야 되겠죠. 설마 얘를 much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but, 하지만 do teens really enjoy it? 정말 10대들이 그것을 즐길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t은 무엇을 해당할까요? 그것이 해당하는 말은 뭘까요? 자, 얘가 해당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taking selfies가 되겠죠. 그죠? 항상 대명사는 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10대들이 정말로 셀카 찍는 걸 좋아할까요? To find out, 자,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데 컴마로 분리돼서 문두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에,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서, 의미로 부정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 we did a survey,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We asked, 우리는 물어봤습니다. three question, 세 개의 질문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질문 대상이 누구냐면 300 students, 300명한테 질문을 물어봤고요. 자, 근데 그 학생들은 from ages 14 to 16. 자, 여기 ages가 생략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from A to B 보이나요? from A to B. 그래서 A에서 B까지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이가 14세에서 나이가, 자, 같은 말을 빼버린 거죠. age 16. 자, 나이가 16세까지의 학생들 300명을
세 가지 질문을 물어봤다는 거죠. Let's look at the results. 우리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추가로 편집을 해서 강의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제가 편집 과정에서 보니까는 제가 놓친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자, 여기 전치사 of가 있어요. We asked. 그 다음에, three questions of 300 students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수업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세 개의 질문을 이제 300명의 학생들에게 세 개의 질문을 물어봤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 전치사 of가 도대체 왜 있느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제가 그걸 빠뜨려 먹고 해서 지금 추가로 제가 편집을 해서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e ask, 자, 원래 문장이 we asked, 그 다음에 자 300명의 학생들한테 자 3개의 질문을 물어봤다 라는 그런 원본 문장이 4형식 문장이에요. 얘가 4형식이 돼서 얘가 뭐뭐에게 해당하는 IO가 되고, 그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의 문장은 3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뒤집어져서 원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three questions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간접 목적어였던 300 students가 뒤로 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그 사이에 전치사가 생겨서 들어가 줘야 되죠. 그 전치사 3개가 뭐였죠? 전치사 3개? 그 전치사 3개가 to, 아니면 for, 아니면 of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를 물어보다라는 이 ask라는 동사, 이 ask라는 동사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of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동사이죠. 그래서 여기에 of가 있는 애입니다. of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to나 혹은 for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4형식 문장을 간목, 직목, 순서를 바꿔놓고 그 사이에 전치사를 써서 3형식으로 바꾸는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전치사 of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ask는 여기에 반드시 of를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to가 더 어울려 보인단 말이에요. 3개의 질문을 300명 학생들에게 라고 to가 더 어울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챙겨 주십시오. 알겠죠? 자, 3개의 질문. Question 1, Question 2, Question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do you take selfies? 당신 셀피를 찍나요? 일단 셀피를 찍는 학생들, 자, boys, 남학생들은 15%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학생들, girls는 90%가 이제 셀카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Do you use filter? 자, 당신은 필터를 사용하십니까? 자, 어디에다가? 셀피에다가. 즉, 필터는 뭔가 이제 가공하는 거죠.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자, 왜 그렇게 하냐? To look good. 자, 얘도 똑같이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멋져 보이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개념이고, 그 다음, 자, 역시 또 핵심 문법 1과의 핵심 문법인 감각동사가 이형식 동사로 와 있고, 감각동사의 보호는 반드시 누구만 올 수 있다? 효용사만 올 수 있다. 효용사만. 여기에 good이라는 효용사가 와 있죠. 얘를 부사의 well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됐나요? 자, 예뻐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필터를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93%가 필터를 사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Where do you usually take selfies? 그래서 장소를 물어봤네요. 보통 셀피를 어디에서 찍니? 자, 제일 많이 찍는 건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그 다음 뭐 카페나 식당에서, 그 다음에 야외에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Surprisingly, 놀랍게도 90%. 자, 누구의 90%입니까? The girls. 소녀들의 90%. 자, 이 90%가 주어야. 자, 그 90%가 take selfies. 셀카를 찍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90% 했어요. 자, 근데 이 90%는 전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누군지를 몰라요. 얘만 보면은. 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죠. 출처가. 소녀들의 90%예요. 그러면 이 90%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겠죠. 얘가 지금 복수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동사도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고 take 끝에 절대 단수에 쓰는 s를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자, 그러니까 여학생의 90%는 셀카를 찍어요. 하지만 only 15% of boys. 자, 그러면 이 15%는 역시 복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S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 15%만 셀카를 찍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so 또한 93% of these students. 자,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93%는 said. 말했대요. 자, 뭘 말했냐? that이야. 동을 말했대요. 얘가 목적어죠. 그러면 이 that은 명사절의 접속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said라는 분명히 과거를 얘기했어요. 과거를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공속조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현재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현재를 쓴 이유는 그냥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 일치를 하지 않은 거죠. 얘는 과거인데 얘는 현재. 필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the survey. 그 설문조사는요, also 또한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줘요? 이번에도 대절을 보여줍니다. 대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how에 대한 목적어. 그러면 이 대절도 역시 접주동의 목적어 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겠죠. 자, 뭘 보여줬냐? 학생들이 찍어요. 셀카를 어디에서요? at school. 학교에서요. 자, 근데 the most 최상급이죠.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이 나와 있죠. 가장 많이 찍는 건 학교에서 찍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도 일반적인 현상이라, 자, 여기는 과거였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라 take가 현재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 체크 아웃 해봅시다. 즉 명령문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Some of the students comment. 자, 몇몇 학생들의 논평, 말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복수형 S로 끝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퍼스트로피 소유격을 만들 때는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주죠. 그러니까 뭐 설마 이거하고 이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얘는 복수형이고, 그죠?
자,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첫 번째 학생 루이즈고요. 14세고 자, 잉글랜드에 살고 있나 봐요. 자, 셀피는요, are awesome 해요. awesome 하면은 뭐 amazing 한 거죠. 매우 놀라워요. 뭐 되게 cool해요. very cool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셀피는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핵심 문법 making silly faces라는 원래는 자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다 make silly face에서 making 해서 것이라는 명사화를 시켰고 그게 문장 전체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재밌어요. 자, 이번에도 동명사가 주어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앞에 얼굴 faces가 복수라고 해서 얘를 절대 are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어휘 하나 챙겨줄게요. 이 silly는 ly가 붙어 있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형용사에서 뒤에 있는 fac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이 silly는 우스꽝스러운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idiculous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몰랐으면 ridiculous까지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민우고요. 16세고 코리아, 즉 한국 학생입니다. 자, 나는 셀카 찍는 걸 즐겨요. 자, 역시 제가 문법에서 미리 설명드렸지만 enjoy, 즐기는 것을 나타내는 enjoy는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 애로 정해져 있는 애였죠. 절대 얘를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to take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셀피 찍는 걸 즐겨요. But 하지만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some이니까 복수로 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pend 소비합니다.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인데 to는 너무라는 뜻으로 약간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죠. 즉 매우 많은 시간이 아니라 너무 많은 time 시간을 소비해요. doing it 그것을 하는데 doing it 그것을 하는데 이 그러면 doing it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겠죠. taking selfies가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taking selfies를 대신 받아주는 표현이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형광펜 꺼내시고요. spend 시간 ing 구문. 자, 얘는 패턴 구문입니다. 패턴 구문으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냥 구구단처럼 장착을 해주세요. spend 다음에 시간 표현 혹은 뭐 돈이 올 수도 있어요. spend 소비하다 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동명사 ing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시냐? 자, 뭐뭐 하는데 즉 ing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정해진 패턴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자, 요 자리는 절대 투부정사에 투부정사 to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spend 시간 ing입니다. 투부정사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자, 이 구문에서는 이 타임을 추상적인 시간 한 개, 두 개로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에서 many가 아닌 much로 쓰고 있죠. 됐나요? 자,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하네요. 지금 본문 2단락 기출문제를 보시면 본문 2단락에서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된 게 본문 2단락이니까 2단락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케이트고요. 자, 15.
15세고, 자, 덴마크에 살고 있어요. 자, my pictures. 자, 나의 사진들은요, look good. 자, 역시 또 핵심 문법. 이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는데,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죠? 여기에 good이라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의 where를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나 사진은 참 멋져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언제 그러냐? When I use filter. 자, 필터를 사용할 때 그래요. But,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my selfies, 나의 사진이 don't look like me. 나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제 한국말로 뽀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필터의 부작용이죠. 자, 또 시험 문제가 보이네요. 자, 이형식 감각동사는 뒤에 보호를 써야 되는데 그 보호가 형용사만 써야 된다. 자, 근데 내가 이 감각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이 앞에 전치사 목 like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문법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에 이 like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look like me, 나처럼 보이다. don't look like me, 나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필기 양도 그렇고요. 지금 핵심 문법 두 개가, 즉 동명사 주어와 그 다음에 이형식 감각동사가 지금 2단락에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본문 2단락 확실하게 공부해 주세요. 본문 2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단락의 소제목은 self-etiquette입니다. 자, etiquette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의외로 스펠링이 복잡해요. 이게 불어가 어원에서 온 단어여서 상당히 스펠링이 복잡하니까 단어 암기, 철자 암기 똑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에티켓은 뭐 예의범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의어로 manner인데 여기에 s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매너 하면 어떤 방식이고 예절 그러면 매너 끝에 s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매너즈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you should follow.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인 follow가 나와 있죠. 반드시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티켓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뭐에 대한 에티켓입니까? For selfies. 자, 셀카에 대한 에티켓을 따라라. ask. 자, 명령문이네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yourself. 자,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 질문들을. 자, 그러면 ask가 몇 형식인 거예요? IO. 그 다음에, 자, 얘가 IO. 그 다음에 these questions. 얘가 DO가 되는 그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의 4형식 구조죠. 자, 그 다음, 자, 다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물어보래요. 너 자신한테. 자, 죄기대명사죠? 그죠? 죄기대명사. 그래서 얘를 you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셀프 붙이셔야 됩니다. 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take 찍기 전에 post 게시하기 전에 혹은 look at 보기 전에 해서 before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로 병렬 구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등위 접속사인 and, but, or가 연결되는 게 여러 개일 때는 계속 연결하다가 맨 마지막에서만 여기에 등위 접속사를 쓰는 거죠. 사실 여기 or이 있는 거죠. 여기 or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서로 병렬되어서 연결되어 있다. 문법적 성분이 같은 애들을 나열할 때 그걸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ake라는 동사, post라는 동사, look at라는 동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면 네가 찍기 전에, 네가 게시하기 전에, 네가 보기 전에, 셀카를 보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 세 가지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질문 Where I am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즉 셀카를 찍는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 Who can see this 자, 이거 this가 가리킨 건 나의 셀카가 되겠죠. 셀피를 보는 사람이 누구이냐 즉 셀카를 보는 대상을 고려해서 예의범들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What kinds of comment should I leave?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셀카에 어떤 이제 댓글 같은 걸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댓글을 남기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자, choose appropriate places. 자, 역시 또 명령문이죠. 자, 선택해 주세요. appropriate. 적절한 장소를 자, 요 단어도 스펠링이 복잡하니까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비슷한 의미로 적절한 알맞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쉬운 단어 proper가 있죠. 그죠? 알맞으면 suitable, fitting,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맞은 장소를 고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places, 장소를 꾸며주는 그러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카를 찍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알맞은 셀카를 찍은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장소 don't take. 자, 이번에도 명령문인데 부정 명령문이죠. 자, 찍지 마세요. 셀카를 찍지 마세요. 자, 어디에서요? in hospital, 병원이나 혹은 public restroom, restroom이 화장실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 병원이라든가 공중 화장실에서는 셀카를 찍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It may bother other people. 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아마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it이 의미하는 바, 이 it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병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셀카를 찍는 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즉, taking selfies in hospitals or public restrooms 정도로 써주시면 이 it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 다음 bother 동사로 뭔가를 괴롭히는 건데 이 bother가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슷한 표현으로 annoy 짜증나게 하다 n이죠. 오죠. 짜증나게 하다 trouble 조금 곤란하게 만들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좀 수준 있는 단어 distress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other는 뒤에 복수 명사를 쓰셔야 돼요. 복수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예요.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people이 나와 있는 거지 얘를 person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이 나의 셀카를 볼 것이냐, 셀피를 볼 것이냐, 즉 보는 사람들의 대상을 네가 고려해야 된다. 자, 역시 명령문 keep something in mind. 자, 뭔가를 마음속에 유지시켜라, 즉 명심해라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명심하세요 라는 표현인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 목적어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여기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영어는 긴 걸 예를 들면 가주어 진주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긴 걸 뒤쪽으로 보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that은 당연히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의 접속사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심해 주세요. 대절을요. 그 어떤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셀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로 셀카를 올려주세요. 대상을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명령문 나왔네요. choose, 골라주세요. 자, 어떻게 골라달래요? 조심스럽게 부사가 나와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조심스럽게 골라주세요. 뭐 할 때요? When you first them, 네가 그것들을 올릴 때, 즉 댐이 받는 건 너의 셀카가 되겠죠. 너의 셀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cast, 포스트, 게시하다, 올리다 이런 표현이죠. 자, 세 번째 어떠한 코멘트를 우리가 남겨야 되느냐? 자, 이번에도 역시 명령문. 제발 나이스한 코멘트를 좀 남겨주세요. 친절한 코멘트, 카인드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어디에 남겨주냐? 다른 사람들의 셀카에 남겨주세요. 셀피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도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인 셀피즈가 돼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셀카. 됐나요? Don't be rude.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역시 또 부정 명령문이 되어 있죠. 자, rude라는 어휘 한번 볼까요? rude, 무례한, 버릇없는. 자, 우리가 기본 단어로 알고 있는 impolite. 비슷한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disrespect라는 표현이 있어요. respect 하면 존경하는 건데, dis니까는 존경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disrespectful 그러면은 이제 뭐 무례한, 버릇없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 좀 고급스러운 단어 insult. insult가 무례하게 하는 거, 모욕감을 주는 건데 insulting 이렇게 하면 무례한, 그죠? 무시하는, 뭐 버릇없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어휘를 확장해 주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sound easy. 자, 그거는 좀 쉽게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의 핵심 문법인 이형식 감각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보어가 무슨 품사로 와야 된다? 형용사로 와야 된다. 자, 한국말로 해석해서 쉽게 들리지 않나요? easily 잘못 쓰시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뒤에 doesn't it 그렇지 않나요? 얘는 부가 의문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거죠. 앞에가 긍정이죠. 그러니까 부가 의문 뒤에는 부정. 그죠? 그 다음에 인칭을 맞춰주고요. 대시 3인칭 단수니까. 그죠? 사운드가 동사니까 doesn't it 이렇게 받아준 거죠. 그 다음 follow these tips. 자, 역시 또 명령문이네요. 이 팁들을 따라주세요.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팁이 뭐냐? 자, 이 팁도 다이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팁은 그 식당에서 주는 봉사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팁 문화가 이제 없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팁 문화가 있죠. 그래서 봉사료 팁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것의 뾰족한 끝부분, 끄트머리 끝부분을 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저 팁 좀 주세요 하는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의 개념이죠. 조언, 어떤 정보. 그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조언들을 따라주세요. and 그리고 자, 병렬돼 있죠? and 사이에 앞뒤로 이렇게 지금 명령문이 병렬돼 있죠. have fun. 즐기세요. 뭘 가지고? 너의 셀카를 가지고 즐겨주세요. 됐나요? 자, 전체 중2 능률기임 1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